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신대 함승의 교수인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시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 이성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이성교제의 제목은요, Top Secret. 그래서 이성교제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 그러면 딱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는 나 이성교제에 관심 정말 많아. 와, 대박 이럴 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나 이성교제에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있죠. 예, 이 두 개로 나뉘어진 우리 부류 중에서 나 이성교제에 엄청 관심이 많아 이런 친구들 중에는 나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어 이런 친구도 있고, 나는 진짜 이성교제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경험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친구 중에는 지금 현재에도 진행형인 이런 친구도 있고, 나는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 종쳤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니면 나는 아예 이성교제에 관심이 없어 이런 친구 중에는 아직 발달 과정 중에 조금 미성숙 단계에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기분이 조금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는 이성교제에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사실 내가 성숙한 인격을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현재는 이성교제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성교제의 탑 시크릿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성교제는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이라는 건 뭘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이 식욕이 있고요.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면 어때요? 자야 돼요. 이런 수면 욕구가 있는 것처럼 이성교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본능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지금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다 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는데 사람만 유달리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드신 게 바로 여자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에 대한 이 찾고자 하는 이런 거는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아담, 남자로 우리가 대변되는 아담은요, 잃어버린 갈비뼈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고요. 여자인 하와에게는 내 갈비뼈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하나의
본능적 욕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성에 대한 이런 감정은 어떻게 싹이 틀까요? 이성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싹이 트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단계별로 발달이 돼 가는데요. 첫 번째 10살 이전에는 이성에 대해서 서로 무관심한 시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서로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시기죠. 그러나 이제 한 10살쯤 되면 10살부터 한 13살 정도 그때까지는 서로 맞버티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힘겨루기 하는 거죠. 이성에 대해서 같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못났어 뭐 이러면서 서로 맞버티는 이런 거지 이성에 대한 호감이 있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0살에서 13살에도 이성교제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10살에서 13살 정도는 맞버티는 시기. 그 다음에 13살부터 15살 정도가 되면 혐오기가 돼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 서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겉으로는 혐오스럽게 쟤 왜 저러니? 반만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내숭 아닌 내숭을 떠는 이런 시기가 혐오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살부터 18살 정도 되면 이때는 비로소 진짜 이성에 대한 애착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지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 이때는 이성애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성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성에 대한 감정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살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감정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분비되는 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남성의 고안에서 이제 분비가 돼가지고 온 몸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2차 성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난소는 양쪽에 있죠. 그래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성숙을 해가면서 이성에 대한 이렇게 안테나가 많이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이성교제를 하면 어쩌면 폭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아무 준비 없이 이성교제를 섣부르게 했다가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미혼모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신체적인 성숙, 그 다음에 내가 감정적인 이렇게 끌어오름 이런 거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무분별한 이성 교제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가지고 여성과 남성으로 이렇게 신체가 성숙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깐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탑 시크릿,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성교제는 시기와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내가 어른처럼 성숙했다고 바로 이성교제를 하고 이성교제를 하면서 내가 스킨십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게 그렇게 아주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성교제의 시기와 전제 조건이 중요한 이유 뭐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색택츠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와서 탁 만나는 대상이 바로 그림에 있는 사막 여우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한테 얘기하죠. 우리 친구 할래? 그랬더니 이 사막 여우가 대뜸 좋아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와 너는 지금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린 왕자가 얘기합니다. 왜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사막 여우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 너가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 되고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돼. 길들여지기 전에는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너와 내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시간이 충분히 생긴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만약에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 앞에 있는 밀밭이 바람에 막 흩날릴 때 나는 너의 머리카락을 생각하면서 너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죠. 이성교제라는 거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너를 사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기술은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먼저 알면 적과 싸워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이성교제를 내가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위한 전제 조건의 넘버1은 바로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과연 누구인지 몰라서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헤매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3가지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해서 이성교제에 대한 여러분의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거기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IVP 제가 첫 글자를 따서 IVP를 했는데 I는 뭐냐면 아이덴티티입니다. 자아 정체감. 과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자아 정체감이 확고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디 가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는 뭐냐?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유일하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러죠. 단 한 번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P는 뭐냐? 패러다임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가치관이 확립이 될 때 여러분은 삶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시간 낭비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IVP를 확고하게 정립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돼요. 숫자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4.5였다면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지를 분명하게 정립을 하게 되면 4.5가 늘 나보다 커 보이고 잘나 보이는 5를 보고 부러워했던 이 열등감의 점이 싹 빠져가지고 여러분 45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4.5인 이런 상태에서 이성교제를 하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나에 대한 당당함, 나에 대한 자신감,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이성교제도 해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4.5가 아니라 45가 되면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4.5일 때는 세상이 암울해요. 그러나 45가 되면 똑같은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탑 시크릿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성교제는 본능이다. 둘째, 이성교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와 전제 조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